함께 건강을 나누는 비타톡의 이학사입니다. 영조라는 왕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버리고 어떤 것은 더 내가 승화시켜야 하는지 내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조는 숙빈 최씨와 숙종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천한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장희빈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갖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과 또 거기에 따르는 마음의 아픔이 있겠고, 어떤 면에서는 그 자기의 목표를 의식을 굉장히 똑바로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숙종의 눈에 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해야 됐었고, 또 경종이 이미 따로 책봉이 되었지만은 형이 아픈 모습을 보면서 또 왕이 좀 대신 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공부에 열중했고 자기의 할 일을 충실히 했으며, 숙빈 최씨는 그 누비를 하는, 바느질을 하는 궁녀였다고 하니까 그 엄마가 한 땀 한 땀 해서 입히는 그 옷도 엄마를 생각해서 나는 이런 옷 안 입어도 되니까 엄마 고생을 좀 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는 배려가 있었던 영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됐죠. 그러나 책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영특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종이 이제 갑자기 죽게 됨으로 인해서 이 영조가 독살한 것이 아닌가, 이런 그 누명까지, 그것을 벗어나려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갔고, 또 첫 아들을 낳았지만 일찍 죽었죠. 사도세자를 영조가 42살에 얻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조는 숙빈 최씨의 그런 비천한 그 계급을 잊어버리고자 또는 씻어내고자 더 열심히 일했을 거고, 더 남보다 잠을 안 자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조는 이명, 난청, 때로는 불면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하니까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반대하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저가 개인적이라면 저는 그런 자리를 원치 않을 텐데, 그 당시에는 남자니까, 또 어떻게 남자로서 한 번쯤 왕의 자리 거의 턱끝에 와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42세 42살에 얻은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무 사랑이 과하다 보니까 이제 집착이 됐죠. 그래서 그 아이를 2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킨다고, 그 도포를 얼마나 아이가 정말 가벼운 옷을 입어도 힘든데 그 두꺼운 옷을 입혀가지고 앉혀놓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하자면 그 초등학생 그 공부를 하는데 대학교 교수를 붙이는 것처럼 영의정은 노론, 좌의정은 소론, 이렇게 정치 속에 이 아이를 그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탕평책, 서로가 서로를 좋게 하자는 의미에서 그 아이를 또 사용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이의 교육을 더 질을 높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말 속에 이 아이가 자지러졌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공부하는가 보다 하고 놔뒀으면 되는데, 그 영조는 늘 의심 속에서, 정말 비천한 그 가운데서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못 믿는 그러한 습관이 붙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어디쯤 했나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시로 전화를 해서 선생님들을 정말 당황하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 것처럼, 영조가 그렇게 이제 신하들을 불러서 우리 세자는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또 세자는 이리 오너라 해서 불러서, 또 너는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읊어보거라, 이렇게 계속해서 너무 많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신하들이 쓴 어떤 기록에 보면은 왕이시여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세자를 대하심이 정말 세자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의 글까지
또 올려서 왕에게 조언을 드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집착이 있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세자 입장에선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드디어 세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10살쯤 되니까 공부는 안 하고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아니면 내 자녀들 중에서 아니 3, 4학년 때까지 그렇게 잘하더니 갑자기 5학년 때부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저 모양이 됐다고 이런 분들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정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반장만 했는데 제가 중학교 들어가더니 왜 저래,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뇌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외워도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쉬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자는 줄창 그냥 머리만 쓰게 하니까 드디어 10살부터는 공부를 안 하고 옆으로 이제 나가서 활 쏘는 거, 칼 가지고 장난으로 노는 거, 이런 것에 10살이면 어리잖아요. 근데 11살에 이제 혼례를 치렀다니까 2살 많은 경궁 홍씨가 한중록을 쓴 것을 보면은 사도세자는 굉장히 성품이 좋았다고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품이 굉장히 유순했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그 편집증에 정말 시달렸을, 어리고 여리다 보니까 더 많이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자기 자신의 그 영역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한 것이 본인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 열등의식이 더 과한 욕심을 불러내서 사도세자에게까지 그 영향이 갈 수밖에 없었고 신하들한테까지도 완전한 것을 이게 바라게 됐죠. 그래서 영조는 성격이 편집증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어떤 나쁜 얘기를 들으면 입 양치질도 해야 되고 귀도 씻어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문 쪽으로는 가지도 않고 꼭 기분 좋을 때 드나드는 문이 있고 기분 나쁠 때 나가는 문이 있고, 이렇게 다 아주 뭐가 색깔이 너무 분명해서 사람들이 왕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리더로서 조금 좀 부족한 면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거는 숨겨야 될 그런 감정도 있는데 그런 감정들이 너무 나타남으로 인해서 정치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숙빈 최 씨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때로는 마마보이라는 소리가 들을 정도로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죠. 숙빈 최 씨를 너무 과하게 또 챙기다 보니까 마음이 엄마의 슬픔이면 나도 슬프고 엄마가 고민할 때는 나도 고민하게 되고, 그 당시에 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약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지금도 한약에서는 불면과 난청 그리고 불면증에 쓰는 좋은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그 과한 그 아집과 왕의 과한 그 욕심이 오히려 약을 넘어서서 약보다도 더 심하게 그 병이 있다 보니까 병을 고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69세에 사도세자를 뒤주에 넣게 되면서 더 심한 그 불면증에 시달리고 치매가 굉장히 빨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조가 내리는 그런 어떤 화교, 명령들이 이치에 맞지 않을 때가 많아서 바로 다시 점검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 살기는 했지만 남은 생애가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편에서 제가 사도세자에 대해서도 그 앓고 있었던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내 자녀에게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이의 눈높이는 어디까지인지,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내 남편, 내 부인이 원하는 그 목표가 어떤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그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마음의 병, 불안증, 불면증에 시달리지 마시고 조금만 내려놓으면 내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연습을 같이 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